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대담 진행을 맡은 박권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에 골이 깊어진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이런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지혜로 현재 의료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담한 대담,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이신 김나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지금 집단 휴학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최근 신학기에 학생들이 이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네, 저도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주로 봤는데요. 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본과 4학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네. 이제 그걸 들었는데 네네. 의외로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3월에 2학년 수업을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한 26명 정도 나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130명이니까 많지 않았죠. 근데 그 작년에 의정 사태가 시작한 그때는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로 10명 정도 들었는데 올해 2월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본과 4학년의 기준을 보면은 원래 16명이 올라왔고 예. 그다음 16명이 등록을 했고 등록을 했고요. 네, 13명이 본과 3에서 올라와서 네. 29명이 있었는데 네. 94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130명 정도가 거의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등록 후에 수업 거부, 그러니까 수강 신청 취소였는데 이제 3, 4학년들이 투표를 한 결과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대학과는 좀 다른 것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으나 네. 이제 그 134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수업을 1주간 네. 올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잘 듣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을 못한 학생은 대부분 군대를 간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등록 안 한 학생은 별로 없다는 게 서울대의 본과 4학년 상황이고요. 이제 그게 다른 대학과는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대 상황은 거의 다 수업을 듣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네, 있겠네요. 그건 이제 거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약간의 소수로 약간 대다수는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많았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교수님께 좀 들어봤고요. 2,000명 전공이죠. 증원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의정 갈등이 촉발이 됐습니다. 자, 학생들이 일단은 뭐 서울대 학교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어찌됐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수업을 좀 듣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원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서울의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증원이 없었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1,500까지도 이제 증원한 데가 있는데 과연 그 수업이 충실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되게 이제 의대는 다른 과하고 달리 법대하고 다르죠. 실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카데바를 가지고 해부학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과 1학년 때 카데바 실습에 대개는 이제 학점이 24학점 중에서 8학점이에요. 굉장히 큰 거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이제 카데바가 인격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은 네. 플라스틱 이게 그 뼈 조각 이런 거 가져와서 소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 굉장히 이상한 대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저희는 이제 카데바에 되게는 이제 유령지를 지내고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로 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건데 네. 되게 한 구에 5, 6명이 이제 그 어떤 그 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긴 하는데 이게 증오이 돼버렸으니 이제 그게 불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당장 올해는 아니고 네. 이제 2년 후에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약간 준비할 시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사태에 직면하는데 네. 이제 정부는 안이하게 카드밥 공유라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와서 작년에 이제 그걸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세부학교실 교수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네. 정말 무책임한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카데바를 기증하는 시신 기증은 되게 저희도 이제 외래를 보고 있으면 네. 환자분이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 하면은 제가 이제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대학을 보고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공유하겠다. 그래서 마치 뭐라 그럴까 매체 이런 어떤 상품 이런 식으로 공유를 이렇게 약간 거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네. 이게 무책임한 소치고 약간 무리한 거죠. 그러면 기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선의로 저는 이 대학에 하고 싶은데 그거를 공유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법안도 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뭐 반응은 큰일이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갑자기 수업이 뭐 서너 배가 늘면은 이제 교수님 중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기초 교수입니다. 기초 네. 교수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퇴직한 교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거 그 임상 교수가 기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행정하는 분들이 좀 현실을 잘 모르시고 안이한 태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데바 뭐 저는 이제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네, 그렇죠. 카데바 수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뭔가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졸속 행정이- 이거를 카데바를 모아서 예. 나눠주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의대 증원이 돼인 상황에서 더 이상 증원은 안 된다. 이게 방점이죠.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어도 네. 되돌려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악습이 반복될 수는 없다. 네. 이제 강경한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실 때 학생들이 이제 학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선행되고 필요한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등록금 문제도 있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의대생들은 미래 우리 뭐라고 재산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 미래를 짊어질 네. 굉장히 뭐랄까 네.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책임져 그렇죠. 주실 네, 분들이잖아요. 미래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할 건데 예. 지금 1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다고 할까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손해라고 볼 수가 엄청난 있습니다. 손해죠. 엄청난 네네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빨리 이게 대란이 멈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빨리 저속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결자 해지로 이제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네. 마치 지금 이제 필수 의료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의사가 많은데 필수 의료는 의사 수만 늘리면 된다. 네. 이런 어떤 계산적인 거, 기계적인 발상으로 2,000명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과학적 근거도 없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024학번하고 네. 2025 학번이 네. 2배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네. 내부에서도 서열 문제도 나오고 좀 그래요.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이 제대로 돼서 미래 우리 그 의사들이 굉장히 유능한 의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으면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면 대안도 하고 네. 증원을 없애겠다 뭐 네.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어떤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개혁이다라고 미화하면서 네. 계속 그걸 후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의정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반성을 하고 어떤 사퇴를 하든지 책임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확실한 상황을 보여줘야지 네. 학생들 수업을 복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전제 조건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자, 학생들의 또 입장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 요거는 좀 의대생 관련 논의에서는 조금 뭐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전공이 사직 1년 2개월이 됐어요, 지금. 그 이후에. 상급 종합병원 진료, 그리고 응급실 상황,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예. 되게 이제 응급의학과하고 이제 산부인과 또 흉부외과 이런 게 외과 이런 게 필수 의료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가 도착해서 이제 진료를 보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한 네. 가지는 네. 병원에 입원이 가능해야 돼. 그럼 입원을 가능하려면은 당직을 쓸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직. 왜냐하면 낮보다 밤이 더 사고도 많고 막 이러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밤을 지켜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 이제 인력풀이 없다는 거, 전공의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네. 소화기 내과인데도 지방에서 많이 그만두셨어요. 이제 교수가 많이 떠나서 네. 이제 제가 어느 대학을 지칭할 수 없지만 네. 세 분이 그냥 뭐 한 6분이면 세 분이 떠나가지고 세 분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연장자가 굉장히 연세도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당직도 써야 되고 외래도 길게 8시부터 뭐 한 4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체력 소모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도 있지만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요? 연구가 못하죠. 왜냐하면 당직을 쓰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학회 모임을 했는데 네. 계속 다 당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저희가 보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인데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대란의 전초 단계인 거를.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증언을 주장했던 김윤 그 국회의원이 이제 낸 자료를 보면은 네. 2015년에서 2024년까지의 이제 이제 10년 동안 2월에서 7월까지 사망자를 입원해서 사망한 사람을 추계를 해보니까 3,136명이 네. 작년에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시초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많은 분이 떠나고 이렇게 지켜줄 사람도 없고 하는 거니까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골든타임 놓치면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손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라는 거는 네. 이게 계속 이게 연말을 해서 이제 대가가 되는 것이지 이게 하다가 꺾여버리고 새 사람이 그걸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륜이 필요한 거를 감안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분도 있고 그냥 아프신 분은 와닿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입원이 안 된다. 이런 분도 꽤 많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를 쓰고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죠. 지금 굉장히 그 번아웃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면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났어요. 의료 사고가 났을 네네네. 때 의료사고. 그 책임 문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형사 재판의 원인은 뭐냐면 네. 악의를 가지고 했을 때 형사 재판이 제기되는 건데 의사가 환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된 의사가 왜 악의를 가지겠습니까?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의료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실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꼭 그 형사 민사를 거는 거예요. 그럼 민사는 괜찮아요. 근데 형사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특히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운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막아줘야지 네. 이걸 사태를 필수 패키지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호자가 동의하면이 들어있어요. 근데 동의를 왜 해주겠습니까? 지금 사고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어줘야지 필수 의료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병상이 그 지켜줄 당직이 없어서 응급실이 이제 그 정말 체증이 일어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네. 더 큰 문제 형사도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서 지키는 걸 무서워한다는 그리고 거. 의사 선생님도 적극적인 치료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를 피하고 이제 그런 거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그 어떤 증언으로 이걸 땜빵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땜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의대생들 전공의들 다 떠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A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B를 갖다 놓은 네, 그런 셈이. 엉뚱한 걸로 지금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가 잠시라도 되면 되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 잠시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언발에
오줌 넣기 네, 정도도 안 그런 되는 거, 지금. 네, 그런 겁니다. 예, 입원이 가능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네. 사고 그리고 났을 때 의료 사고 책임 문제도, 네, 책임 문제도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서울특별시 의사의 또 부회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 관련돼서 또 어떤 입장이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부회장 작년 4월에 돼서 이제 네. 보니까 황교소 회장님이 굉장히 전공의 편을 많이 들고 네. 전공의로 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노력을 다한다고 할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좀 받았고, 왜냐면은 밤 9시에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네. 전공의 대표 들어오고 또 학생 대표도 오고 해가지고 다 일일이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려고. 근데 좀 어렵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2주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저렇게 적극적으로 네네. 나서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의사회가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4만 회원이 있는데 각 구의 의사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돼 있어서 총회도 아주 이렇게 뭐랄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제 어떤 뭐랄까 인적 네트워킹을 잘하고 계신 그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우리 전공이 우리 학생 편이죠. 네. 편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건 정부니까 네. 정부가 싸워야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성명서에서는 저도 좀 놀랐는데 제적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아하. 나오니까 예. 제적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은 우리는 되게 무서운데 제적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네. 건데 또 거기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느 신문에는 이제 누구 어떤 대학에서 제적이 110명이다 하니까 정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의심이 되는데 예. 어째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이런 제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도 있고 제적 조치가 대학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론화해서 이제 제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제적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돌아오게 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뭔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또 우리 의사들도 뭐 이렇게 좀 하여간 의정 갈등을 풀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네.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네. 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계, 정부, 제대로 된 대화를 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교수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의대생들이 있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미래를 짊어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또 책임져 주셔야 될 분들인데 다 또 제자들이고 후배들이잖아요. 네, 우리 의대생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나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의사니까 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그 작년 2월에 그 공개 브리핑에서 네. 그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의사의 증가, 그 다음에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일을 적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무슨 생각하세요? 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냥 다 아니 똑같.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발표를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상식은 그냥 똑같이 다 일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당연히 일하죠. 예. 똑같이 일하고 예, 이제 예. 구조가 이게 근데 하여간 이제 여의사가 이제 힘든 건 있죠. 왜냐하면 가정과 어떤 육아를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화기 의사를 대상으로 본아웃에 대한 주제로 네. 구체적으로 2주간의 자기 본인의 생활을 적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남성 의사가 이제 40대, 50대 일을 많이 이제 직장, 거기는 학회 가는 거, 교통, 시간 뭐 다 있고 집에서 육아하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하는 거는 약간 높더라고요. 남자 의사가. 네. 하지만 육아를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네네네네. 국가에서는 일단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책임지는 여의사를 네. 폄하하면서 그 고위 그 공무원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이미 법도 있는데 거기에 주저함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분을 샀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뭐랄까, 거기에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동조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항의한다.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제 우리 의료계, 남성, 여성 불구하고 우리 의료계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는 계속 영속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의료에 있어서는 전 세계 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교포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면 우리로 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질의 의료를 의사들의 어떤 희생, 네. 이제 그런 거로 해가지고 메꿔 오다가 이런 사태가 맞이하여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선배 의사로서 네. 저는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의사한테 소화기 내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후속 세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마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선배된 어떤 의사로서 미안하고. 네. 근데 이제 또 외국을 보면요, 미국은 특히 의료계가 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가가 많이 올라갔겠지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 됐다는 거가 좀 아쉽고, 하지만 네네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 되겠지만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네. 우리 의료계의 질을 계속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엑설런트한 어떤 교수 내지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진료를 잘하는 의사도 나오고 네. 다양한 에서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가야죠. 그래서 거기는 여성 남성이 없어요. 우리는 단일한 의료계로서 맞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네.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대인데 이제 하여간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노력해가지고 네.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려고 노력할 테니 이제 학생들은 마음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전공의는 많이 배우고 하면서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의대 증원 문제 계속해서 이제 정부와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나영 교수님과 얘기 나누면서 빨리 정부랑 이제 의료계가 일단은 어떤 대화를 하는 루트를 빨리 개설을 해서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걸 좀 느꼈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따뜻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담한 대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